피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못 피하죠. 이거 어떻게 피해요? 자, 근데 20년치 너 날라갈래? 아니면 뭐 2억 3억이라도 다른 사람 2억이니까 너도 2억 해와. 그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난 진짜 내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 말을 안 들었어. 딱딱해졌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안 믿어주죠. 왜? 없으니까. 이거.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전방이 보이고요, 후방이 보이고요, 옆에 페달이 보이죠? 네. 페달 여기만 찍는 건 안 돼요. 여기만 찍는 게 아니라 옆에가 보여야 돼요. 옆에 스치는 풍경이 여기 네. 옆에 나타나야 돼요. 네. 이렇게. 지금 이게 한 차에 한차. 예. 요 셋을 다 떼어놔더라도 여기에는 예. 시간, 요 값이 다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풍경이 여기 보여야 돼요. 요 동승자 말하는 거 다 보이죠? 그러니까 예. 동시에 일어나는 그렇지. 거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요거만 갖다 놓으면은 그건 편집했네, 갖다 떠붙였네. 네, 그래서 그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유일한 게 이거예요. 시식인 스튜디오 들어갑니다. 자, 일단 가장 원론적인 질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이에요. 짧게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가해자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 사고 났으면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 구호 조치입니다. 환자가 쓰러져 있거나 피를 흘리고 있거나 그럴 네, 때는 네, 얼른 119 신고해서 네. 119 신고하면 112가 같이 옵니다. 교통사고는. 네. 그래서 환자를 일단 병원으로 옮기게 해야 되고요. 내가 직접 옮기려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2차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 그럴 때는 괜찮죠? 죄송합니다. 그냥 가면 나중에 뺑 소리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차 부딪힌 데 와서 봐. 자기 차 먼저 봐요. 그 다음에 남의 차 봐. 그리고 내 차보다 남의 차가 더 많이 망가졌으면 네. 조금 기분이 좀 편해지나 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장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 네. 그리고 차도 움직일 수 있다. 네. 그럴 때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네. 그래서 보험 처리 나중에 하십시다. 상대의 동의를 받고 현장을 떠나야 됩니다. 그거 녹음해야 돼요? 아니면은? 명함을 줬는데 상대가 나 안 받았다고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해서 교환하고. 찍어서 네. 자, 제 전화번호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기다 이제 써놔야죠. 네. 교통사고 뭐 이렇게 네. 써놓으면 네.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려갖고 곤혹을 치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 차가 이제 사고가 나서 부딪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차는 막 막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맞는 거야? 경찰 아니면은 올 때까지 거기다 차를 세워두는 사람은 미개인이죠. 네, 요즘은 이 블랙박스가 거의 다 있고요. 또 CCTV가 있습니다. 근데 네.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블랙박스를 달지 않은 차들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차에서 내려서 이거를 쭉 촬영을 하세요. 목격자 이런 것도요. 네, 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네. 내게 블랙박스 안 되고 네, 또 네. CCTV도 없다. 사각지대일 때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네. 여기에 찍혀있는 차량 번호 요거 사진 찍지 말고 한 바퀴 삥 돌려서 동영상을 촬영해 두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다음에 사고 현장은 사진 찍어 두는 경우에는 차 망가지는 거 찍어. 네. 차 망가지는 거. 네. 이거 아무 소용없어. 흠집 난 곳. 증명사진 아무 소용없어. 네. 이 사람이 증명사진 갖고 뭐 손보나? 아니잖아요. 아, 전체적인 상황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와이드하게 찍어야 돼요. 내 차와 상대 차가 둘 다 나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네. 도로 상황이 보이게 좀 멀리서 와이드하게 빙그르 사진을 찍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네, 동영상 먼저 한 바퀴 돌려놓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그리고 차는 바로 빼야죠. 거기다 차를 세워두고 옛날에는 와서 경찰이 와서 여기다 다 체크하고. 허옇게 허연 페인트를 네. 칠해주고 했는데 그거는 옛날. 옛날 얘기. 블랙박스 없었던 원 시시대 때 얘기. 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다. 프리미티브한 얘기. 예. 자,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뭐 가해자건 피해자건 상관없이 조치는 똑같이 취하면 되겠네요. 누가 가해자고 피해가 될지 모르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차 대 네. 사람 사고, 네. 차 대 자전거 그러면 저쪽이 쓰러져 있잖아요. 네. 쓰러져 있으면 아이고 나는 잘못이 1도 없다. 그렇게 판명은 나중에 되는 거거든요. 필요한 조치는 나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합의금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합의금을 좀 더 나에게 유리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합의금을 나한테 유리하게 더 네.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합의금 얼마 받아? 몰라요. 얼마 받을지 몰라. 네. 왜냐하면 얼마를 벌고 있었느냐, 네. 그리고 이 사고로 얼마 동안 입원을 했느냐, 네. 그리고 나중에 장애가 얼마가 생겼느냐, 네. 그 다음에 나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알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수학 계산하듯이 다다다다 계산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건 잘못이지. 어떻게 더 받아? 아니,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딱 정해져 있어. 사고 나는 순간 내가 몇 살이다, 내가 네. 언제까지 일할 수 있다, 소득, 장애, 과실, 요거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예를 들어 뭐 많이 들어눕거나 그건 할 일 없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병원을 많이 입원하거나 이러면은 뭔가가 더 나온다 이렇게 나중에 자칫 생각- 잘못하면 이제 보험 사기로 처벌받는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으니까 프로세스대로 해서 정확하게 합의금을 도출해내는 게 맞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하지 말아라는 행동도 있습니까 혹시? 합의금 때문에 이건 하지
하지 마. 아니 가서 들어놓는 거 하면 안 되지. 어? 아니 마치 뭐 이번 기회에 몸이 좀 찌푸드드 할 때마다 가서 병원에 가서 뭐 치료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 사고 때문에 다친 게 아니지. 그냥 지 몸이 안 좋은 거지. 사고 때문에 입은 손해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다. 누우면 더 받을 수 있다. 근데 보통 하는 얘기가 야 사고 났잖아 내리면서 일단 뒷목 잡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뒷목 잡는 이유는 뒷목을 왜 잡느냐? 사고 당해봤어요? 한 번 당한 적 있어요. 뒤에서 추돌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가 아프든가 제일 먼저 이렇게 되거든요. 목이 가만히 있었는데 뻑 하면 몇 번 해봐. 네. 아프지. 예상치 못했을 때 하면은 아픈 거야. 그래서 이거 자꾸 오는 거지. 별거 아닌데 여기 뭐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뭐 나일론이다?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지. 목이 한번 쳐지면 아프지. 뭐 혹시 이런 건 있을까요? 이제 합의금을 도출하거나 아무튼 처음에 뭐 가해자건 피해자건 둘이 사고 나서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면 나중에 불리하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거든요. 아니, 나와서 큰 소리 쳐라. 왜냐면 나왔는데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하면 네가 잘못했지? 너는 원시인들이 하던 얘기. 블랙박스에 CCTV에서 딱 정해지는데 네. 다만 중요한 것은 네. 오디오. 블랙박스에 오디오가 없으면은 비디오만 갖고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짝짝짝짝 소리, 깜빡이 소리라든가 또는 내려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스마트폰 보느라고 앞으로 못 봤어요. 네. 이런 게 녹음이 돼 있으면 딱 끝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디오가 없으면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뺑소니냐 아니냐 해서 정말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내려줘. 병원에 모시고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 아니 진짜 괜찮다니까. 다 녹음이 됐어요. 녹음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가서 저 사람 나 병원에 데려다 준다 그러더니 나중에 여기서 내리라 하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 뺑소니가 된다는 거지. 그러네요. 그래서 과실 비율과 뺑소니 여부 관련해서 네. 이 오디오가 무진장 중요합니다. 오디오 없는 블랙박스는 꽝. 오디오를 왜 안 켜고 다니냐? 오디오를 안 켜는 이유는 셋 중에 하나죠. 첫째는 본인이 잘 몰라서 끄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둘째는 일부러 끄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러 끄는 경우는 비밀 요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불륜 뭐 이런 거 있을 때. 여기까지만 요건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이제 오디오를 켜두는 게 유리하죠. 오늘 뉴스였는데 제가 본 게 좁은 골목길이에요. 차량이 엄청 천천히 움직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이드 미러를 살짝 치고 가면서 자기가 불렀어요. 그 차를. 당신 나 치고 갔다. 일종의 이게 이제 보험 사기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게 느낌이 안 좋다. 네. 그런 경우에는 내 블랙박스에만은 그게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다른 차의 블랙박스도 본다든가 CCTV도 보면은 멀쩡히 오다 갔다 둑 대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 걸어갈 때 이렇게 좀 팔쩍 걸은 것더라도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오다가 툭 그런 것은 내 차의 블랙박스는 보통 투 채널이거든요. 앞에 뒤에 옆에는 없어요. 옆에까지 있으면 이게 보이겠지만 다른 차의 블랙박스 주변에 또는 CCTV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느낌이 안 좋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일단 차 대 사람 사고란 이유로 차액의 잘못이라면서 벌점 범칙금 부과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진짜 억울하다 싶을 때는 조사를 해달라. 경찰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보험사에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보험사랑 같이 보험사에서 그 보험 사기를 잡아내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SIU라는 데가 있어요.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 유닛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과 같이 하면은 혹시 이 사람이 다른 수법으로 그 전에도 또 보상받은 전력이 있는지. 근데 보상받은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저한테 제보했어요. 저한테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제가 방송하면 저 사람 같은데 저 사람 말투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해.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똑같이 피해자들이 여럿이 나오는 거죠. 수원에서 한 번, 저 신촌에서 한 번.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구속된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형님은 교통사고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어떤 분야의 변호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형님한테 오면 좋지만 혹시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억울한 경우에 그러니까 교통사고 전담하는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하면 뭐 유의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전문이라 하려면은 교통사고만 하는 설렁탕 전문은 설렁탕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설렁탕, 곰탕, 곰탕까지 괜찮겠네. 근데 거기 전혀 관련 없는 뭐 설렁탕 집에서 냉면을 팔면 그건 또 안 맞잖아요. 이 전문이라는 거 하나만 하는 그러면서 하나만 하는데 잘 못하면서 하나만 하는 건 그건 아니겠지. 정통하면서 하나만 제대로 하는 그러려면 데이터와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 데이터가 제 경험으로는 한 3,000건 정도 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건 이상의 사례를 갖고 있는 겪어본 사람이 사람. 과연 있겠느냐? 없어요. 앞으로도 나오겠느냐? 앞으로도 없어. 왜? 요새는 소송할 사건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한문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가 제가 없어지면 이제 끝이야. 저 건방지지만은 과연 제대로 정통하게 할 수 있겠냐? 제자를 키워야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해. 아예 그냥 그 환경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안 되는 거네요. 그걸 언제 가르쳐. 네네. 30년 동안 약 7천 건을 직접 소송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모여서 지금에 온 것이지. 자, 우리가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사고가 급발진 사고거든요. 근데 이게 운전자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급발진 발생 시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급발진은 딱 하나요. 하나. 급발진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 수 있는
있는 방법은 지난번에 소른도 선생님 네. 그 사모님께서 수입차 급발진 의심사고 있었죠. 네네. 그때 저랑 한 1시간 반 정도 상담하면서 변호사님 이거 소송해 주이소. 이거 소송하기 어렵습니다. 와예. 이거는 증거가 있었는데 증거예? 제가 봤는데요. 제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요. 그거 갖고 안 되고요. 그 또 오디오도 없었어요. 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차가 그냥 슉 나갔다는 걸 그걸 증명해 뭐 주죠. 그러면 그거 보여주러 가면 이거 꺼내고 이거 찍어야 되나요? 그랬어야 됩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나 이거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제가 봤고요. 아들이 뒤에서 봤는데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찍어야 되겠죠.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찍어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 네, 유일한 방법. 급발진은 그 당시에 내가 페달이 어디를 밟고 있었는지 보여줘야 돼요. 자, 보세요. 어디를 밟고 있나요? 지금 가속기. 네, 가속 페달이죠. 지금 여기서 여기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이렇게 나가면은 쫙 나가면은 그게 급발진. 그건 급발진이죠. 네. 예, 급발진은 차가 급하게 달려나갔다. 갑자기. 예. 그게 급발진인데 급발진은 내가 가속 페달 세게 밟고 튀어나가겠죠. 네. 또는 내가 안 밟으면 차가 미친 듯이 나가. 네. 그 둘 중에 하나가 미친 거죠. 사람이 미쳤느냐, 차가 미쳤느냐. 근데 그것을 보여주려면 지금까지는 EDR 기록에서 전부 다 사람이 미친 걸로 나옵니다. 사람이 실수로 가속 페달 99% 밟았다, 브레이크는 안 밟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본인은 난 진짜 내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 말 안 들었어, 딱딱해졌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안 믿어주죠. 왜? 없으니까 증거 사실. 이거.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전방이 보이고요, 후방이 보이고요, 옆에 페달이 보이죠. 네. 페달 여기만 찍는 건 안 돼요. 여기만 찍는 게 아니라 옆에가 보여야 돼요. 옆에 스치는 풍경이 여기 네. 옆에 나타나야 돼요. 네. 이렇게 지금 이게 한 차에 한차. 예. 요 셋을 다 떼어놔더라도 여기에는 예. 시간, 요 값이 다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풍경이 여기 보여야 돼요. 요 동승자 말하는 거 다 보이죠? 그러니까 예. 동시에 일어나는 그렇지. 거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군요. 그렇지 않고 요거만 갖다 놓으면은 그건 편집했네. 갖다 떠붙였네. 네, 그래서 그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유일한 게 이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이 지네 시스템의 페달 블랙박스 제가 만든 건데요. 페달 블랙박스 이름이. 이 회사 사장은 아니고 이 회사 이렇게 만들라고 시켜갖고 이 회사에서 만들어 특허난 거예요. 페달 블랙박스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몇 개 있는데 요 방법만이 법원에서 증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법원에서 나중에 전혀 인정이 안 갖다 돼. 앞에 거에다 나중에 갖다 이거만 갖다 찍어서 붙였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럼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었던 거네요.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없었죠. 그러네요. 예. 자동차 보험은 필수인데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요즘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들어야 돼요? 아니면 자동차 보험만 들면 됩니까? 선택이죠. 본인의 선택이에요. 자동차 보험도 가입 안 해도 돼요. 내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돼요. 예.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거의 과태료도 부과되고 나중에 자칫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종합보험 가입하는 이유 왜 가입해요? 사고 났을 때 돈 많이 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많이 예. 들죠. 자칫하면 만약에 사망사고다. 젊은 사람 사망했으면 기본적으로 한 6억, 한 3천, 4천 되거든요. 또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 그러면 뭐 10억, 20억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가 식물인간 되면은 20억 그 이상 될 때도 있어요. 그걸 내 돈으로 그만큼 할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평균적으로 8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60만에서 100만 원 정도 매년 내면은 만약에 사고 냈을 때 그것이 다 모여져 갖고 보험회사가 다 책임지는 거죠. 그럼 무슨 책임? 교통사고 책임 두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메꾸는 거 민사 책임, 또 하나는 몸으로 메꾸는 거 형사 책임. 그 중에서 하나 앞에 건 무슨 책임이에요? 앞에 건 민사요. 민사죠. 민사인데 근데 민사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망사고라든가 또는 12가지 12대 중과실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종합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가다가 앞을 못 봐서 꽝 들이받아서 좀 다쳤다. 종합보험 처리를 끝나요. 하지만 신호위반했다. 중앙선진범했다. 또는 내가 무단횡단자 부딪혀갖고 사망했다. 이럴 땐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형사처벌 받으면 사망사고나 또는 많이 다쳤을 때는 형사합의 안 되면 내가 실형받을 수 있어요. 감옥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 걸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가 필요해야 돼요. 이 형사합의 사망사고일 때 예전에는 뭐 한 3천에서 5천이면 됐었는데 지금은 1억에도 잘 안 돼요. 2억. 근데 2억을 마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고 낸다면 그 형사합의금 지금 기본적으로 2억이 요즘 거는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3천만 원입니다. 그럼 내 돈을 갖다 1억 7천 보태야 겨우 합의가 돼요. 합의 안 되면 특히 공무원, 교사 이런 분들은 합의가 안 됐다. 집행유예 받으면 쫓겨나요. 그렇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형사합의가 꼭 필요할 때가 있죠. 또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다가 어린이랑 이런 사고를 한번 보자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예를 들어서요. 네.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차들이 있어요. 난 일 지나갈 거예요. 차 빠르지 않습니다. 빠르지 않게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 어린이 보호소 있잖아요. 바로 이게 민식이법 위반이에요. 네. 저 최소한 벌금 얼마? 엄청 세잖아요. 500만 원. 500만 원에 3천만 원까지예요. 최대가 3천이구나. 자, 그럼 저런 사고에 대비해서 집에 500만 원 편지봉투에 담아놨어요? 없죠? 네. 저런 사고는 누구든지 낼 수 있거든요. 저런 경우에 대비해서 벌금을 내주는 겁니다. 운전자 보험 및 형사비용 벌금.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요. 밤이네요. 네, 담배 가다가
피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못 피하죠. 이거 어떻게 피해요? 자, 또 CCTV. 가려져 있었는데. CCTV 사람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일부러 뛰어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무단횡단이야. 자, 여기서 차 지나가고 나니까 뜁니다 이때. 한 5m 될까요? 5m도 안 되네요. 예. 이런 사고에서 만약에 저 사람이 사망했다 칩시다. 불박차 잘못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못이 없어 보여.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없어야지. 예. 저런 사고로 만약에 저 사람이 사망했다. 예. 그러면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니까 형사처벌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죠. 억울하죠. 예. 누가 필요해? 변호사요. 변호사 필요하죠. 예. 저런 억울한 사고일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난 사망사고 절대 안 내. 그럼 필요 없어요. 자신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또 어떤 걸 보여드릴까? 밤에 고속도로에서요. 네. 밤에 고속도로 비가 내려요. 그리고 가로등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고. 이 뭐예요? 아니 저 사람 예, 사람 있었네 뒤에. 고속도로예요. 예. 사고 지금 2차 사고예요? 지금쯤 보일 거거든. 예. 저 불이 아무것도 안 켜진 차. 예. 2차 사고네, 2차 사고. 이 사람 만약에 죽었으면 억울하죠. 네, 네. 저럴 때 저거 사람 죽었으니까 네가 잘못이야. 잘못 있나요? 도저히 못 피하거든. 안 보이니까. 그렇죠. 또는 좌회전에 누가 사람이 누워 있다. 안 보이는 거. 그럴 때 그때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운전자 보험이죠. 그러네요. 예, 그 필요성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 필요하다고 이렇게 많이 네. 제가 말씀드리고 또 옛날 운전자 보험은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우선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죠. 답답하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 운전자 보험 옛날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3년 이전 2022년 이전 건 그거는 사고 났을 때는 변호사 선임비를 안 대주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됐을 때부터 변호사 선임비 대줘요. 그럼 벌써 몇 달 지나잖아요. 제일 마음고생, 답답불안할 때 마음고생. 그때 도움을 못 받고요. 그리고 형사합의금도 3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데도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결국은 뭐 5천만 원에 합의를 했느니 5천만 원에도 합의 잘 안 돼.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연봉이 근데 뭐 7, 8천이다. 그럼 앞으로 내가 공무원으로서 한 20년 남았다. 근데 20년치 너 날라갈래? 아니면 뭐 2억, 3억이라도 다른 사람 2억이니까 너도 2억 해와. 그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2억이면 보통 1년에 20만 원 정도면 운전자 보험 괜찮습니다. 10년이면 200만 원, 100년이면 2천만 원, 1000년. 천년만년. 그게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예. 필요하네요. 예. 그러면 기존 2022년 전에 이제 보험은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죠. 업그레이드. 돼요? 예, 그 보험회사 연락해갖고 네. 내가 요즘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님비가 나오는 그걸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라고 네. 얘기하면은 네. 그러면 돈 조금 한 네, 몇천 원 더 내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예. 지금까지 옛날 거는요, 그냥 나중에 도움 거의 못 받아요. 여러 가지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쭉 이쪽으로만 한 길을 파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강조하고 싶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지 말아야죠. 사람들이 왜 네. 죽겠어요?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네. 낮에는 무단횡단에서 죽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치더라도 한 2주, 3주밖에 보통이 그래요. 물론 덤프트럭이 승용차, 경찰을 갖다 밟고 지나갔다. 그러면 죽어요. 또는 이제 안전벨트 하면서 차가 옆으로 굴을 때 튕겨나와서 그럴 땐 죽어요. 그렇지 않고는 웬만해서는 아까 처음에 봤잖아요. 차가 팍 밀고 왔을 때도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껍데기가 없는 차대 오토바이 날아가잖아요. 차대 자전거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헬멧이 필수죠. 자동차에서는 안전벨트, 오토바이나 또는 헬멧. 전동킥보드 또는 자전거는 이 헬멧이 나를 지켜서 머리 때문에 죽거든요. 그 다음에 차대 보행자. 차대 보행자도 빵 때리면 사람이 날아갑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끔찍한 아니, 뭘 끔찍해. 장면일 것 같은데. 안 끔찍해. 안 끔찍해. 자, 제주도에서 제한속도 70 달리고 있습니다. 경쾌하게 달리고 있어요 지금. 네. 뭐 길도 좋아요. 네. 즉선데요. 저 소가 한 500kg 되거든요. 그럼 날아가지 떨어지죠. 소요, 다행히. 근데 사람이어서 어떻게 다행이네. 되겠어요? 사람 더 멀리 가서 떨어지죠. 500km인데 저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사람은 소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갑니다. 떨어지면서 머리가 떨어지면 죽고요. 엉덩이로 떨어지면 골반이 이제 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도 왠지 내가 무단횡단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헬멧을 쓰고 다니는데 헬멧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밤에 시골길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 없는 길은 차와 보행자 같이 다니죠. 그럴 때 사고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붕 떨어지면 네. 그 사고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밤에는 나를 보여줘야죠. 시골길에서 인도가 아야 따로 보이는데. 없는 길, 그리고 가로등도 없는 길,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호등 과연 잘 보일까요? 신호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 여러 번 보려고 그러면 저 앞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거를 멀리서 최소한 100m 이상에서는 보여야 되겠죠. 100m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거 뭐 없을까? 지금 저쪽에 몇 명이 오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서 사람이 한 명. 한 명이죠? 네. 네.
저기 한 80m 정도 돼 보이는데요. 네. 또 자동차 불빛은 한 40m, 50m 갑니다. 네. 요건 차가 좀 높기 때문에 좀 더 네. 많이 자, 한 명 확실하게 오네요. 예. 이제 자동차 불빛 끝에 오니까 어스름이 뭐가 보이죠? 네네. 몇 명? 왼쪽에 한 명 더 있네요. 네, 몇 명? 가운데도 누가 있나? 네, 세 명. 세 명인가요? 세 명인데, 아. 저 신옷은 한 40 몇 미터에서 보였고요. 네. 이 검은 옷 혼자 왔으면은 네. 저 검은 옷 아마 위험했네요. 예, 안 보이죠. 네, 네, 네. 지금은 제가 30년 인생 교통만 해왔습니다. 30년. 인생의 마지막. 첫 번째는 억울한 운전자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 받을 수 있는 그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급발진이냐 아니냐. 이게 급발진을 찾아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급발진이다 아니다. 급발진이다 그러면 국가수 가서 또 한 달, 두 달 막 세 달씩 그렇죠. 이제 그럼 허심 쓰지 말고 바로 보여주자. 내가 뭘 밟았는지.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또 본인은 진짜 끝까지 억울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거다. 그럼 그다음부터 더 조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만들기의 페달 블랙박스, 세 번째가 바로 요겁니다. 보여주자. Show yourself. And 그러면은 protect your life. 당신의 네.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야, 차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잖아요. 차를 유용하게 쓰고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런 조언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